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있죠. 하지만 기업의 실적을 예측한다면 충분히 주가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멤버십에 공개했던 것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속이 상한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다 오르죠. 이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냐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즉 주식 투자를 하면 오히려 올랐던 물가를 상쇄할 만큼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이익 보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니까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2009년부터 계속 횡보하죠. 이때 리먼 사태 있었죠. 여기서 볼 거는 리먼 사태 폭락 이후에 지구는 망하지 않았다. 폭락하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좋은 회사 사야겠죠. 아무튼 이 터널 횡보할 때 한 보따리 오른 업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업황 지수 2000부터 60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업황이 이렇다면 좋은 회사는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회사냐? 바로 음식료 주식입니다. 지금 음식료업 별로 안 좋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무슨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재미없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참치 만들죠? 이 뭐 개코도 아닌 것 같죠? 안 오를 땐 그렇습니다. 8,700원 하던 게 한순간에 12만원까지 갔습니다. 12배 이상 상승했죠? 아까 우리가 봤던 따분한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이유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 교훈. 내 투자 섹터가 안 된다고 손절하고 오르는 것을 또 쫓아다니다가 호떡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실적이 상승할 것에 미리 사두고 시간을 주면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박용옥 선생님처럼 씨앗을 뿌리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 뉴스로 찾아봅시다. 뉴스로 보는 투자 기회. 총선 끝나자 외식,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한다.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는 기업들이 선거 후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 빼로빼로 등 달콤한 초코 과자 가격을 다 인상합니다. 코코아 값이 세치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코 들은 과자들 엄청나게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1200원에서 1400원 얼마 안 올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 퍼센트로 보십시오. 16.7% 올립니다. 금리하고 비교하면 16.7% 엄청 많이 오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6,000원에서 7,000원 오른다. 이런 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큰 폭의 상승이다. 이번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롯데헬프드 주가 보시면요. 계속 횡보하고 있죠.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반도체나 하이테크 보고 싶은데 로봇이나 별로다 별로 생각 들죠? 아까 주가 오르는 거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실적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주가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어떤 기업이 원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죠?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요. 나중에 그거를 판가에 반영하겠죠? 당연히 오르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까지 음식료주가 상승 못한 이유 2021년에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가격 상승 했는데 판가 전가를 당장 못했죠. 그러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주가 하락했죠. 비싸게 샀는데 그 가격 전가 못해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익이 감소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가격 올리지 마라 압박했죠. 가격 상승 못했어요. 두 번의 데미지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부터 23년 곡물가 상승, 환율 급등, 정부 물가 안정책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음식료업 상승하겠죠. 문제 해결되나 봅시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이 부분은 이제 재료 가격이 안정세에 있습니다. 자, 23년 7월쯤에 내려와서 계속 안정세에 있죠. 그리고 정부 가격 압박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못했어요. 오히려 깎은 적도 있었죠. 근데 투표 이후에 가격을 전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한 됐죠. 이제 수익성 좋아질 거예요. 이 손해봤던 거 이제 돌아온다 이거죠. 자, 음식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올린 소매 가격 내리지 않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우리 소비재 기업입니다. 11년간 연평균 10%씩 매출액이 상승했어요. 이거 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이죠. 원재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격이 변동합니다. 근데 소비재는 올렸던 거 안 내리죠. 그게 바로 이렇게 매출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 이거는 경기 상승으로 회복 중에 있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억눌렸던 이익이 상승되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사놓고 은행이자 생각하고 기다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장기적으로 내 수익률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힘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기업 롯데헬푸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1등 회사 어딘 줄 아십니까? 2020년 3월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했죠. 이때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시장 1위였습니다. 근데 22년에 롯데제과가 질투고 나서 롯데제과, 롯데푸드 합병시켰죠. 사건 당시 롯데제과에서도 푸드에서도 따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합병시켰다. 그러면서 롯데헬푸드가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기준 점유율은 39.86%, 빙그레는 39.85%, 거의 비슷하죠. 근데 롯데란 이름 참말로 희한합니다. 롯 이 말도 그렇고 대 이런 글자 잘 안 쓰죠. 이름이 진짜 이상하네요. 앞으로 아이스크림 시장 추이 보시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어린이 인구 감소로 성장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렇지만 해외 수출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혜택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는 거죠. 이번 4월 15일 날 뉴스입니다. 한 달 만에 10도 이상 기온 상승, 편의점 아이스 메뉴 매출 급증. 그래서 빙그레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양대 산맥인 롯데도 주가 올라가야지 생각하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그냥 사면 안 되고 매출 비중을 봐야 되겠죠. 빙그레 보세요. 매출 비중 아이스크림이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여요. 롯데는 어때요? 2.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주가가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아이스크림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새는데요. 롯데푸드를 사야 될 이유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자, 잠시 기업을 보기 전에 이거 봅시다. 빙그레 주가 보십시오. 36,650원. 이 차트 보면 이 회사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사고 싶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차트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엄청 좋아 보이죠? 자, 이걸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으로 사람 매미 한순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변하게 됩니다. 좋은 기업은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해야 되겠죠? 이때가 싼데 왜 사람들은 올라갈 때 이때 더 좋아해요. 좋은 기업은 주가가 썩을 때 사야 된다. 주가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기업은 좋아지면 프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주가로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을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방향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계속해서 롯데푸드 매출 비중 봅시다. 제품하고 상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83%, 상품은 16% 차지하고 있네요. 제품은 스스로 제조하는 거고요. 과자류 있죠. 상품은 완성품을 재판매하는 겁니다. 제품 비중이 83%다.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제품이죠.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5기, 6기, 7기 보입니다. 여기서 3,800원 하던 게 4,560원. 가격 올린다고 사람들이 뭐라니까 중량을 조금 올려줬어요. 몽쉘 오리지널 요것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편은 판가를 올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구매하는 주요 원재료 보세요. 당류는 조금씩 오르고 있죠. 유지원유 요거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육가공유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다.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죠. 지금이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이다. 사업장은 국내외 한 보따리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롯데제과하고 푸드 합병인 거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을 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들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높아지겠죠. 재무 상태 볼까요? 롯데푸드 유동당좌 비율 좋고요. 돈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23년에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원가 부담. 하지만 현재 곡물가 하향 안정화 돼 있고요. 두 번째 국내 식품 수요 둔화.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가공식품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 정부에서 14년 만에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죠.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곡물 가격 올랐다가 지금 안정화돼 있다. 현재 금리 봅시다. 음식료 회사들은 곡물 같은 거를 해외에서 수입해오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좀 낮아지면 그 회사의 이익에 도움됩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좀 떨어질라 하다가 다시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은 내림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미국 기준금리를 내릴 거니까요. 그러면 환율도 안정화될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겠죠. 지난 5년간 가공식품 수출하는 거 보시면 연평균 8.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해외 지속 성장할 전망이에요. 계속 가공식품, K푸드 잘 팔리니까 올라가고 있죠. 음식료 과거 고환율일 때 저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볼까요? 08, 09년 때 환율 엄청 높았죠. 이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걸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도 높은 환율에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율은 좋아질 거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곡물별 가격 전망 보시면 이제 24년 곡물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예상했죠. 자, 롯데웰푸드 투자하려면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도에서 잘 나가는 롯데 상품이 있어요. 그거는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이 아니고 롯데 초코파이예요. 인도는 고기 같은 거 안 먹죠. 롯데에서 그래서 현지화하는 바람에 마시멜로를 식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 매출 지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왜 인도 시장에 눈독 들였나? 인도는 전 세계 인구의 18% 차지합니다. 글로벌 탑5 경제 규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빼빼로 브랜드 첫 해외 생산 기지로 인도를 낙점했다. 그 결과 매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25년 중반 인도 현지 생산 목표로 빼빼로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초콜릿은 인기 좋다고 하네요.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25% 정도 된다. 3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많아야지 이런 걸 많이 먹죠. 초코파이 인도 시장 점유율 1위, 식물성 크림으로 만든 초코파이. 국가별 소비지출 연평균 성장률 추이 보시면 인도가 엄청 높죠. 인도 소비지출 추이도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올해는 이익률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합 라인 배치했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물류망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다음, 인도의 높은 성장률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해외법인 최초 롯데 빼빼로 팔고 있다죠. 24년에 롯데에서 발표한 가이던스는 해외 성장이 15에서 17% 정도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올해를 전망해 봅시다. 23년 수익 악화 주 요인이 비싸게 샀던 유지였습니다. 이 유지가 작년 4분기에 소진이 완료됐고요. 다음, 합병 효과로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작년 10월에 초코파이 3라인 인도에 가동 중에 있고요. 올해 6월은 1240억 원짜리 인도빈과 캐파를 확보했다. 다음, 25년 빼빼로 공장 완공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법인은 최근 2020년에서 23년 연평균 33%로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표로 보실 수 있죠. 인도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인도 빈과 연평균 성장률도 좋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국가별 1인당 제과 소비량 인도가 엄청 낮죠. 이게 먹을 수 있는 파이다. 성장률은 좋은데 지금 점유율이 낮다. 그렇죠. 소비지출 성장률도 인도가 높습니다. 인도를 주목하자. 글로벌 사업 비중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성장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24% 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27년에는 30에서 50% 확대 예정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19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13%씩 계속 성장했습니다. 주가만 안 올랐죠. 이게 바로 저평가죠. 그러려면 싸다는 뜻입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저평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 떨어져야지 진짜 저평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오늘 날짜는 4월 19일이고요. 그동안 롯데웰푸드 PER 보십시오. 25배, 22배, 20배 이상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은 10배밖에 안 돼요. 지금 가격은 12만 7천원입니다. PER 14배, 15배도 아니죠. 더 낮게 주면 17만 7천원.
충분히 가고 남습니다. 올해 성장률도 있기 때문이죠. 17만 7천 원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시간만 주는 게 유일하게 할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농심 같은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들 분산해서 사보십시오. 음식료주 눌렸던 판가 상승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요거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 자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끝.